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사 흥신소는 하루 쉬고요. 대신 인터뷰를 잡아봤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의 혐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했던 의료진 김영재, 박채은 부부의 소송 관련 정보를 다른 재판 연구관에게 문건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퇴임 이후에 가져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심 재판부가 이 모두를 무죄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사법농단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분이죠. 이탄희 전 판사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해영 전 재판연구관 1심 무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예상을 하진 못했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이 개별적인 사건 결과 자체를 넘어서서 제가 평소에 가장 우려해왔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려하셨더라는 건 어떤 건가요? 관련해서 오늘 SNS에 글을 쓰셨는데 네네. 형사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맥락인지 맞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사법농단 사건은 쉽게 말해서요. 굉장히 방대한 사건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네. 법정이 아니라 바깥에서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은 판사들이 다른 권력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헌법 위반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하고는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건이 합헌이 되거나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후속 절차들이 다 형사 사건과만 지금 일체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마치 형사 사건 결과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정당성이 갈리는 것처럼 음.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헌법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치잖아요. 한 사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맞습니다. 원칙. 네네. 기본적으로 판사님은 이젠 변호사님이시죠. 네. 헌법 위반이라고 보시는데 네네. 재판부는 왜 이런 결론을 네네. 내렸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재판부가 밝힌 네네. 설명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체계상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재판을 직접 담당한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당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다가 오늘 판결문을 봤을 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 결과 자체보다는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체계가 원래 예정하고 있는 책임을 묻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법관 탄핵 절차인데요.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음. 부분을 좀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네. 법관 탄핵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네네. 여쭤볼게요. 네네. 그 유해용 연구관은 오늘 네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는 뭐 코멘트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피고인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거에 네. 대해서 전 특별히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음.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사건이 헌법 위반 사건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과거의 상황을 보시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유해용 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번 기각이 되고 그 기각되는 과정에서 USB나 뭐 컴퓨터 관련된 자료들을 파기해 버리고 네. 이러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셨거든요. 네.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형사 사건에서 판사가 스스로 재판을 하면서 무죄를 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음. 당사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음. 예,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해용 전 뭐 재판연구관 1심이긴 네네.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무죄가 났고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상 네네. 관심사는 이것이 과연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원 전 네. 차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사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이 뭐 공범 관계가 아닌 것으로 일단 재판부는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이제 네. 법조계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음. 보는 의견이 다수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의견을 물으신다면 네네. 그렇지만 알 수 없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네. 이게 지금 사법농단 사건 자체가 워낙 예민하고 또 적용된 법리인 그 직권남용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안마다 판사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른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윤학배 그 전 해수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네네. 추명호 전 국정원의 국정보국장은 그 문체부 공무원 사찰한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막 결과가 엇갈리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어떤 것이라도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상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차장 사건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 네. 판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푸시를 하지 않으면 음. 멈춰 있는 채로 몇 년이 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경계하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양근삼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같은 네네. 판사라고 봐준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네네. 아까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실 네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적인 충격이 대단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네네. 관련된 법관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네네.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왜 현실화가 안 됐을까요? 이제 법관 탄핵은 사실은 2018년 11월 달에 전국 법관 대표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국에 그 일선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네. 이 사건을 탄핵해야 음. 된다라는 취지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어찌 그렇죠. 보면 법원 내부에서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말에 국회 내에서도 상당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언급을 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특정한 정당에서 반대를 하고 또 네. 이제 일부 언론에서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좌초됐는데 넓게 보면 이 20대 국회 자체의 어떤 기능 마비,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합리성으로 이렇게 돌파하기 어려운 이 대결 구도, 네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일을 해결을 못한 거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고요. 음. 다만 좀 희망적인 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건 시효가 없거든요. 네네. 네. 해당 법관이 법관직을 놓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이상은 탄핵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어쨌든 그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동력이 있었던 사항을 기억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말씀 주신 네네. 거고요. 그렇다면 또 이 부분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가 벌써 이제 횟수로 4년째입니까? 네, 그렇죠. 음. 그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하셨던 만큼 저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지금 네.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한 문장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데요. 네. 이게 국민과 젊은 판사들 모두를 위해서 시작했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과업인데, 이 과업을 지금 판사들만의 잔치로 축소시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절대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실 겁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네. 시작하면 아마 10분 넘을지도 몰라요. 네, 그럼 다시 연결을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상 네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네, 검찰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네네.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지금 현직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네네. 그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게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네. 뭐 그 투명성이나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마치 인사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동의하는 인사만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인사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것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원래 설계한 원리라고 하는 거는요.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네. 법무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입니다. 네네. 네. 검찰은 그것보다 더 큰 권한인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 원칙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탄희 전 판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